몸은 이미 그 말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대표의 손길은 거침없었고 화물차 남성의 혀는 부드러웠어요. 저는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서 동시에 해방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어쩌다 돌싱 모임에 참석하게 된 60대 윤정 씨의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결혼 생활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고들 하지만 제게는 그 말이 늘 뼈아프게 다가왔어요. 저는 올해 60을 넘긴 돌싱 여성이에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결국 남편과 이혼을 했지요. 사람들은 흔히 남편과 성격이 안 맞아서라는 말을 쉽게 하지만 저에겐 그것이 매일의 고통이었어요. 말이 안 통하는 남편과의 삶은 지옥과도 같았고 아이들 앞에서는 웃으며 참고 또 참아야 했어요. 오로지 아이들을 키워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만 버티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차례로 성장해 제 몫을 다하고 출가하자 저는 마침내 제 삶을 위해 용기를 냈어요. 결혼 30년 세월을 지탱하던 억눌린 인내심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었고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은 제게 자유를 안겨주었지요. 처음 혼자가 된 날, 너무 조용한 집안이 오히려 낯설었어요. 남편의 목소리, 아이들 발자국 소리, 잔소리와 다툼조차 사라진 집은 텅 빈 공허함을 내뿜었지만 그 공허 속에서 저는 오히려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이제야 내가 내 삶을 산다. 거울 앞에 서서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기도 했어요. 이혼 후의 삶은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라디오를 켜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가끔 동네 찜질방에 들러 이웃 아주머니들과 삼삼오오 모여 앉아 수다를 떨었어요. 찜질방은 단순한 휴식처가 아니라 우리 같은 나이대의 여성들이 삶을 공유하는 작은 마을 같은 곳이었지요. 그곳에서 만나는 아주머니들은 저마다 다른 사연을 안고 있었어요. 늦게 결혼해 아이를 아직 키우는 이도 있었고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이도 있었고 바람을 피운 이, 바람을 당한 이, 그리고 저처럼 오래 참다가 결국 헤어진 이도 있었어요. 사연들은 달랐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모두 비슷했어요. 외로움, 억울함, 그리고 한편으로는 늦게나마 찾고 싶은 자유와 위안이었지요. 저는 그 찜질방에서 소소한 위로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고구마를 구워 나눠 먹으며 깔깔대고 웃다가도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져 서로의 어깨를 토닥여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다 같이 울고 웃으며 마치 가족처럼 지내는 사이가 되었지요. 남편과 살던 시절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여유였어요. 늦은 오후 찜질방 불가마 안에서 땀을 흘리며 아,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거지 하고 속으로 중얼거릴 때 저는 새삼 내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느꼈어요. 물론 혼자가 된 삶이 늘 가볍고 즐겁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밤이 깊어지면 여전히 적막이 방안을 채웠고 문득문득 스스로의 고독과 마주할 때는 가슴이 먹먹해 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고독조차 이제는 제 몫이라는 생각이 들어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제가 몰랐던 건 이 평범한 일상 뒤로 또 다른 이야기가 곧 찾아오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찜질방 아주머니들과 웃으며 지내던 그날, 누군가 건넨 농담 섞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찜질방 한쪽 구석, 늘 우리가 앉는 자리에 둥글게 모여 있었어요. 땀에 절은 얼굴로 수박을 쪼개 나눠 먹으며 하찮은 이야기에 웃음꽃을 피우던 어느 날이었어요. 야, 윤정 씨. 찜질방에서 늘 분위기를 띄우는 언니가 저를 쓱 보며 슬쩍 웃었어요. 이렇게 예쁘고 단아하게 혼자만 살 거야? 이 나이에 이렇게 관리 잘한 사람 드물다니까. 남자를 안 만나고 이러다 썩히면 어쩌려고 그래.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라. 아이, 무슨 소리예요, 언니. 하고 손사래를 쳤지만 사실 그 말이 가슴 한구석을 톡하고 건드렸어요. 평생 남편 눈치 보며 아이들 챙기며 살아온 세월. 이제 혼자 살며 자유를 얻었다 생각했는데 언니의 농담 섞인 말이 이상하게 귀에 맴돌았어요.
내가 아는 모임이 있는데. 언니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돌싱들끼리 모이는 모임이야. 이혼한 사람들이 모여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마음 맞으면 여행도 가고 그래. 사람들 다 사연이 있어서 서로 이해도 잘하고. 순간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유, 그런 데는 좀 부끄럽죠. 그 말과 함께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속으로는 호기심이 꿈틀대고 있었어요. 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저를 가리켰어요. 윤정 씨, 솔직히 말해봐. 집에 가면 뭐해? TV 보고 밥 챙겨 먹고 자고. 그게 다잖아? 사람은 나이 들어도 누군가랑 어울려야 사는 맛이 나. 이혼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하루하루 무덤덤하게 흘러가는 일상이 편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속으로는 어쩐지 허전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이번 주말에 아구찜 집에서 모임 있어. 사람들 다 괜찮아. 나랑 같이 가자. 그냥 밥 먹고 술 한잔 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언니는 능숙하게 저를 설득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싸웠어요. 괜히 나갔다가 어색하고 후회하면 어떡하지? 그래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조금은 내 삶에 활기가 돌지 않을까? 며칠 동안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밤에 잠들기 전 혼자 소파에 앉아 있으면 언니의 말이 귀에 계속 맴돌았어요. 이렇게 썩히면 아깝지 않아?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도 있잖아. 거울 속 제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조용히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래, 한 번쯤은 나가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혼자만의 고요한 일상을 깨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모임 날 아침부터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평소보다 오래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다듬고 화장대 서랍 속에 묵혀둔 립스틱을 꺼내 들었지요. 이 나이에 이게 뭐라고 하면서도 손끝은 설레는 듯 가볍게 움직였어요. 옷장 속에서 가장 단정해 보이는 원피스를 꺼내 입었어요. 나이에 맞는 점잖은 옷차림이지만 어쩐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괜히 가는 건 아닐까. 몇 번이고 망설이다 결국 집을 나섰지요.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벌써부터 안에서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심장이 쿵쿵 뛰며 목이 바짝 말랐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십 개의 시선이 한꺼번에 저를 향했어요. 어머, 새로 오셨구나. 아이고, 반갑습니다. 곳곳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낯선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에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초대한 찜질방 언니가 손을 흔들며 저를 불렀어요. 여기 윤정 씨. 저는 서둘러 언니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아구찜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테이블 위엔 이미 술병들이 즐비했어요. 옆자리에 앉은 언니는 벌써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잔을 기울이며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술을 따라주고 어깨를 툭 치며 교태를 부리듯 웃어넘겼어요. 저는 그런 모습이 낯설어 젓가락으로 콩나물만 뒤적이고 있었지요.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말을 걸어왔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화물차 운전을 하고 있어요. 거칠어 보이지만 웃음이 순박한 얼굴이었어요. 잔을 들어 건배를 청하길래 저도 어쩔 수 없이 잔을 부딪혔지요. 술 기운이 도는 테이블 분위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어요. 어느새 다른 남자 하나가 제 옆으로 와 앉더니 새로 오신 분이라 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잔을 따라주었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묘한 호기심이 느껴졌어요.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지고 잔이 오가며 사람들의 얼굴은 점점 발갛게 달아올랐어요. 처음엔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정신이 없었는데 점점 저도 긴장을 풀며 웃음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무르익을 즈음 모임 대표로 보이는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따,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새로 오신 분이 두 명이나 계셔불거든요.
사람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고 저와 또 다른 남자가 억지로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쑥스러워 고개를 숙이는 저를 향해 대표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따 이대로 끝내기엔 아쉽죠잉. 거시기 오늘은 제 펜션으로 자리를 옮겨갔고 이 차를 가봅시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술잔을 높이 들었어요. 저는 순간 당황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멀리서 언니가 눈짓을 보냈어요. 괜찮아. 그냥 같이 가. 그 눈빛에 이끌려 저는 결국 자리에 앉아버렸지요. 순간 묘한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했어요. 펜션이라니 내가 거기까지 가도 되는 걸까? 항상 육아에 치여 남편 밥 차려야지, 집안일 해야지. 집안일에 묶여 이런 모임이나 늦은 술자리는 상상도 못 해봤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온전히 혼자인 걸 알았어요. 이미 발걸음은 그곳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대표의 한마디에 모임 사람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환호성을 질렀어요. 누군가는 벌써 휴대폰으로 노래를 틀었고 다른 이들은 서로 팔짱을 끼며 웃어댔어요. 그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저는 어쩐지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듯 했지만 이미 발걸음은 따라가고 있었어요. 식당 앞에는 관광버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야, 준비성 보소. 누군가 소리치며 웃었고 다른 이들은 자연스럽게 버스에 올라탔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뒤에서 언니가 제 팔을 당기며 밀어 넣었어요. 괜찮아, 윤정 씨. 그냥 즐기면 돼. 버스 안은 곧 작은 술집으로 변했어요. 노래 반주기가 돌아가고 사람들은 돌아가며 마이크를 잡았어요. 술병이 돌고 잔은 채워지고 누군가는 복도로 나와 춤을 추기도 했어요. 저는 창가 쪽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네온 사인이 스쳐 지나가고 도심 불빛이 점점 멀어지며 어둠이 짙어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 두근거림이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갑자기 옆자리에서 누군가 몸을 붙이며 말을 걸었어요. 윤정 씨, 노래 안 하세요? 화물차 운전사라던 그 남자였어요.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술기운에 반쯤 풀려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가볍게 웃었어요. 저는 듣는 게 좋아요. 그 남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다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합류했어요. 하지만 불과 몇 분 후 또 다른 남자가 제 옆에 앉아 술잔을 내밀었어요. 한잔 하시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저는 마지못해 잔을 부딪혔어요.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술맛이 쓰면서도 이상하게 달게 느껴졌어요. 버스 안은 점점 열기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은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며 어깨를 흔들었고 때로는 웃음 속에서 서로의 몸을 스치기도 했어요. 처음 보는 광경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저는 박수만 치며 흘러가는 분위기에 몸을 맡겼어요.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숲속에 자리한 커다란 펜션이었어요. 넓은 마당에 조명이 반짝이고 발코니마다 불빛이 은은하게 새어나왔어요. 와!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졌고 대표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오늘은 아끼고 아끼던 양주를 꺼내겠습니다. 다들 마음껏 즐겨요. 펜션 안은 이미 소란스러웠어요. 테이블 위에는 술과 안주가 끝없이 차려지고 음악은 쉴 새 없이 흘러나왔어요. 사람들은 짝을 지어 대화를 나누거나 어깨를 끌어안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곧 이상한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스스로를 다그치면서도 어쩐지 이 분위기에 휩쓸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곳곳에서 은근한 스킨십이 오가고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손을 잡고 심지어는 낯뜨겁게 입술을 맞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외면했지만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평생을 조신하게만 살아왔던 제 삶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때 대표가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잔을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따 윤정 씨, 그 나이에 관리를 너무 잘하셔 부럽고마잉. 아따 어떤 정신 나간 남정네가 윤정 씨랑 이혼을 해버렸을까잉.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저 잔을 받아들었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술을 들이키며 묘하게 달아오르는 기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펜션 안의 공기는 술과 음악,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곳곳에서 춤추는 사람들이 보였고 서로 껴안거나 다정히 속삭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한쪽 구석에 앉아 잔을 만지작거리며 이 풍경이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어요. 아따 윤정 씨, 여기 있었구마잉.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모임 대표가 서 있었어요. 전라도 출신의 카리스마 있는 눈빛과 듬직한 체격, 사람들을 자연스레 휘어잡는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었지요. 그가 제 앞에 앉으며 잔을 채워주었어요. 아따 오늘은 조합을 줘잉. 그의 물음에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다들 참 활기차시네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스스로도 느껴졌어요. 대표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제 잔에 술을 따라줬어요. 이 모임은 다 그란단께요. 여기선 다들 자유롭고 지 맘대로여라. 술을 연달아 몇 잔 비우자 몸이 조금씩 무거워지고 머리가 둥둥 떠 있는 듯 했어요. 그때 대표의 손이 제 무릎 위에 살짝 닿았어요.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른 듯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그의 손을 잡아치우려 했지만 이상하게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대표님 그러시면 안 되죠. 작게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대표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어요. 원매 괜찮아요. 윤정 씨도 외롭잖아요. 그 말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외롭잖아요. 그 한마디가 그동안 묻어두었던 제 마음을 건드렸어요. 혼자 집에 돌아가 불 꺼진 방 안에 앉아있던 시간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쓸쓸함이 떠올랐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의 눈빛을 피하려 했지만 대표는 제 얼굴을 감싸며 시선을 끌어당겼어요. 남들이 보는 오픈된 공간에서 그리고 망설임도 없이 입술을 포개왔어요. 놀라서 순간 몸을 떨었지만 곧 머릿속이 하얘지고 시간이 느려지는 듯 했어요. 입술이 닿자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었지만 곧 이상한 따뜻함이 밀려왔어요. 평생을 조신하게 살며 잊고 지냈던 감각이 마치 깨어나는 듯 했어요. 그때 뒤에서 다른 손길이 느껴졌어요. 놀라서 고개를 돌리니 낯익은 화물차 운전사가 서 있었어요. 술기운에 달아오른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손을 아래와 허리 위에 올렸어요. 대표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다시 제 얼굴을 돌리며 입술을 깊게 맞췄어요. 마치 이런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잠시 몸부림치다 이내 저항을 멈췄어요. 몸은 이미 제 마음보다 먼저 반응하고 있었어요. 대표의 손길과 입술 화물차 남자의 손길, 양주 향기와 음악,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뒤엉켜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부끄럽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평생 쌓아둔 얌전함의 껍질이 한순간에 깨져나가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저는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선택을 하고 있었어요. 펜션 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노랫소리,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신음소리가 얽히며 공기는 이미 술기운과 열기로 가득했지요. 한쪽에서는 남녀가 어깨를 맞대고 속삭이고 다른 쪽에서는 누군가 서로 부둥켜 안으며 낯뜨거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 한쪽에 앉아 잔을 움켜쥔 채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말 이런 게 가능한 건가? 평생 얌전하게만 살아온 제 삶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면이었지요. 마치 영화 속에서만 보던 세계에 제가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대표가 다시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잔에 술을 따르며 낮게 속삭였어요. 윤정 씨, 방으로 들어갑시다잉. 어따 화물차 양반 언능 오란께. 라며 소리치며 화물차 남자와 모임 대표는 제 손을 잡아 끌더니 조용한 방으로 데려갔어요. 문이 닫히자 밖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희미해지고 두근거리는 제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그들은 망설임 없이 제 어깨와 다리를 끌어안았어요.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오래 묵은 외로움 때문인지 저는 저항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다시 겹쳐지고 뜨거운 숨결이 서로 뒤엉켰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몸은 이미 그 말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대표의 손길은 거침없었고 화물자 남성의 혀는 부드러웠어요. 저는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서 동시에 해방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름달이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 빛 아래에서 저는 한순간 모든 걸 잊고 그에게 몸을 내맡겼어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마음과 몸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어요. 한참 후 지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술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정신은 기묘하게 또렷했어요. 대표는 곁에서 태연하게 숨을 고르고 있었고 화물차 남성은 옷을 주섬주섬 입고 다른 방으로 가는 듯 보였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했구나. 후회와 설렘, 죄책감과 해방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평생 얌전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제 삶에서 오늘 같은 날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분명히 이 방 안에 있었고 모든 걸 경험하고 말았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어요. 어쩌면 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머리는 무겁고 목은 바싹 말라 있었지만 더 힘든 건 가슴속의 복잡한 감정이었지요. 옆에서는 대표가 태연하게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른 숨소리를 내며 천천히 몸을 일으키자 방 안에 흩어진 술잔과 옷가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흔적 하나하나가 어젯밤의 일을 증명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내가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후회와 두려움이 몰려왔지요. 처음엔 낯선 손길에 놀라고 저항하려 애쓰던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은 흐름에 몸을 맡겨버린 나. 오랜 세월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떨림을 그와 함께 다시 느꼈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 감각을 인정하는 순간 스스로가 낯설어졌지요. 옷을 주워 입고 방을 나서자 거실에서는 몇몇 참석자들이 여전히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낯뜨거운 농담이 오가고 누군가는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지요. 모두가 자연스러운 듯 익숙한 모습에 저 혼자만 세상에서 튕겨져 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버스에 올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갔어요.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지요. 평생 조신하게만 살아온 내가 어쩌다 이런 선택을 한 거지? 후회의 목소리가 마음을 짓눌렀지만 몸속 어딘가에는 아직 남아있는 온기가 있었어요. 부끄럽게도 그 온기가 저를 설레게 했어요. 집에 도착해 씻고 거울 앞에 앉았을 때 제 얼굴은 여전히 달아올라 있었어요. 주름진 눈과 세월이 묻은 얼굴, 그 안에 숨어있던 낯선 빛이 비치고 있었지요. 이게 진짜 나 맞아? 스스로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어요. 며칠 뒤 찜질방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윤정아, 다음 모임은 2주 뒤야. 꼭 같이 가자. 그 말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요. 까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지만 이상하게도 손가락은 이미 답장을 쓰고 있었어요. 네, 알겠어요. 함께 갈게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날의 밤이 잘못이었다는 걸. 하지만 동시에 그 잘못이 제 안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다시 깨워버렸다는 것도요. 두 번째 모임은 첫 모임보다 훨씬 익숙했어요. 대표가 환영 인사를 건네고 화물차를 운전한다던 남자가 건배를 청했지만 그들의 존재는 제게 큰 의미가 없었지요. 단지 문을 열어준 계기였을 뿐이었어요. 펜션 마당에서는 음악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흥겹게 춤을 추고 있었어요. 술잔이 돌고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지요. 그 사이로 저는 낯선 남자들의 손길에 이끌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한 남자가 제 어깨에 손을 두르고 다른 남자가 제 잔을 채워주었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제 안의 벽이 허물어지는 게 느껴졌지요. 대표도 화물차 기사도 그 순간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양한 남자들과 부딪히며 낯뜨겁도록 자유로운 기류 속에 몸을 맡기는 게 저를 더 들뜨게 했어요. 윤정 씨, 정말 매력적이네요. 귓가에 속삭이는 낯선 목소리, 다른 남자의 웃음, 그리고 손끝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체온. 순간순간이 불꽃처럼 튀며 저를 자극했어요. 그제야 깨달았지요. 내가 대표에게 마음을 준 것도 화물차 남자에게 특별한 애정을 느낀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내 몸 안의 육체적인 욕망이 깨어난 것뿐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억누르고 살아온 여자로서의 갈증. 그것이 이 자리에서 비로소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냈던 거예요. 나는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여자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인정하게 되었지요. 모임이 거듭될수록 제 주변으로 다가오는 남자들의 친절함이 늘어났어요. 술잔을 채워주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작은 농담에도 제 기분을 맞춰주는 다정함. 그 모든 것들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달콤했지요. 과거 남편과 살던 시절, 저는 늘 무심한 말투와 건조한 태도에 익숙했어요. 밥 줘? 응. 그 두어 마디가 하루의 전부였던 날들. 그런데 이곳에서는 달랐어요. 누군가는 예쁘다고 말해주고 누군가는 제 손등을 스치며 웃어주었어요. 사소한 말과 몸짓 하나하나가 마치 오랫동안 굶주린 제 마음을 채워주는 것 같았지요. 물론 알았어요. 그들의 다정함이 진심만은 아니라는 걸. 언젠가는 뜨거운 밤을 함께하고 싶다는 은근한 속내가 깔려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래서 어떻다는 건가요? 설령 아부와 거짓이 섞여 있더라도 내가 기분 좋고 내가 만족한다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날 밤 펜션의 불빛 아래 여러 남자들이 번갈아 다가왔어요. 누군가는 제 귀에 달콤한 말을 속삭였고 누군가는 제 허리를 감싸 안으며 춤을 췄지요. 저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스스로를 해방시킨 듯 그 흐름에 몸을 맡겼지요. 방으로 들어간 순간 낯선 손길들이 겹겹이 다가왔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다시 깨어나며 제 안을 채워갔어요. 부끄러움보다 더 큰 건 만족감이었어요. 그래, 이게 살아있는 거야. 마음속으로 그렇게 속삭이며 저는 그날 밤도 여러 남자들과 불타는 시간을 보냈지요. 아침이 밝아올 때 몸은 지쳐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얼굴은 밝게 빛나 있었어요. 후회는커녕 오히려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지요. 이제야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찾은 것 같았어요. 펜션에서 돌아온 지 며칠,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윤정이 아니었어요. 집안에 홀로 앉아 있으면 과거의 외로움이 아니라 묘한 자신감이 밀려왔지요. 거울 앞에 선 내 얼굴에는 예전엔 없던 빛이 번지고 있었어요. 물론 머릿속 한편에서는 너무 위험한 길이야. 이제 그만해. 라는 목소리도 들려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소리를 억누르지 않았어요. 억누를수록 더 커지는 내 안의 갈망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모임에서 만난 남자들은 다정했고 달콤했고 때로는 노골적이었어요. 그것이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이제 나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그저 나 자신으로 살아갈 거야. 속으로 다짐하며 화장대를 정리했어요. 붉은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스쳤을 때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주눅든 여자가 아니었어요. 당당히 빛나는 또 다른 나였지요. 밤이 되자 찜질방 언니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윤정아, 다음 주 모임은 거제도 바닷가 펜션이야. 놀고 오자. 나는 망설임 없이 답장을 보냈어요. 응, 갈게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끝에서 전송 버튼이 눌려지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또렷하게 자리 잡는 게 느껴졌어요. 과거의 얌전한 아내 윤정은 이제 없었어요.
새로운 나, 욕망과 자유를 솔직히 인정하는 여자로 나는 다시 태어난 거였어요. 오늘의 황혼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억눌린 마음을 내려놓고 솔직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